어떤 실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가 자체, 그리고 내 계좌에 적혀 있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수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급등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고, 또 이제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또이 양봉이 크냐 적냐, 그 다음에 매물대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거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평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보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부터건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는 좀 되지만 지금 현재 보통 20주선을 밟고 이제 올라오는 격이 있기 때문에 냅둬야 될 것 같고요.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5일선 11선만 데드가 난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5일선 21선까지 데드 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은 추세가 일단 상승 추세가 아니라서 마이너스가 되겠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밑을 약간씩 올리는 그런 건 나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SK 디스커버리는 이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상승한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 매수는 기관을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연기금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때 물론 이걸 한 번에 못 뚫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그 전에 어떤 고점을 넘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5일선, 11선이 지금 위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있으면은 완전 정배열 상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 난 건 없어요. SK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GN 모터스를 보면은 오늘 약간 데드 났다 다시 이런 상태 되는데, 이게 약간 강남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 이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수익이 계속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올라갔다 음봉을 해가지고 오늘 양봉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데드난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게 음봉으로 갔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거라서 어떻게 차트 자체는 좀 이쁘게 만드는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거가 지금 기관이 좀 사고 있지만 개인이 좀 팔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5일선하고 지금 11선, 21선까지는 정배열 상태고, 이게 이제 만약에 좀 더 가면은 이제 모아진 상태도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1선이 내려오면은 또 그것이 이제 강남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매물대는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역배열이 되면은 물론 탈출해야 됩니다. 다음 다우기술 보면은 주봉상으로 이 정도고 지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다우기술에서 오늘 샀는데 약간 이제 정배열 상태가 이제 곧 되고,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그 실적이 좋은데 계속 떨어진 PER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에요. 개인이 많이 샀는데 이게 이제 기관이 좀 사면서 개인이 떠나면서 이제 개인이 수익을 보고 떠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든 상태고 일단은 차트적으로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이런 상태고 이건 상당히 올라가서 또 올렸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게 아마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이 6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하고 분명히 개인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뭐 차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좋습니다. 그래서 냅둬야 될 것 같고 지금 5일선 좀 더 끌어올려야지 5일선 11선이 대두가 안 날 것 같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 한미반도체를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번 날이 좀 좋은 날인 것 같고 기관이 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걸 보면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걔는 팔았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 정배열이니까 이게 5일선을 깨거나 그러면은 또 뭐 손절할 수 있고 5일선이나 이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 큰 양봉의 가운데를 사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곤란해요. 그래서 5일선에서 5일선, 11선 이때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두가 나면은 거의 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있죠.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때 보면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거래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11만원짜리고 상당히 비싼 주식인데 거래량이 19만 주 19만 주죠. 19만 주. 그럼 190억이 아니라 한 200억, 2천억 정도 오니까 굉장히 많이 타졌죠. 근데 이게 지금 꼬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시작하면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역별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뭐 사실은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이걸 이제 뚫었다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조공을 보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여러 번 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역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별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이 올라간 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고 조선선제 이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은 이것도 이거는 코스피에 대한 레버리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있는 상태고 이거를 원래 살라고는 여기서는 이때 정도가 이제 강남 자리가 되잖아요. 많이 뭉쳐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남 자리일 때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는 거는 조금 애매한데 요때 정도나 요때가 되겠네. 이때가 강남 자리네요. 근데 강남 자리에서 샀을 때 이게 왜냐 거래량이 좀 줄면서 이렇게 확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역별이 아니라 지금 정별로 오히려 만들고 있죠. 50, 20 그래서 완전 정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완전히 이제 요때 요럴 때 있죠. 요때 보면은 5, 21 그 다음에 그때 방향이 지금 현재 20일이 평평하기 때문에 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밑에 있는 60일, 120일도 지금 상향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섭게 떨어질 때는 60일, 120일인 상승이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요 상태. 그래서 이게 지금 음봉으로 쫙쫙쫙쫙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확실한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YMC를 보면은 당연히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YMC에서 좀 올렸는데 지금 5일선은 깨졌고 11선을 지켜주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인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개인이 약간 팔고 있고 조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상태다. 그런데 처음에 저렇게 거래량 터지었을 때는 좋은 게 아니다. 저게 이제 그 전에 매물대를 다 통과해서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은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산 바이오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강남자리는 지금 여기도 있죠. 올라가면은 강남자리로 오기는 어려운데 좀 어쨌든 강남자리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딱 강남자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요럴 때 있죠. 또 떨어질 때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역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역별이 되는 거는, 완전 역별이 되는 거는 50, 20. 그러니까 이때이긴 합니다. 이때이긴 한데 그 전부터 여기서는 이제 그 거꾸로 강남자리죠. 말하면 거꾸로 강남자리는 여기서 좀 헤맸어요. 이제 헤맸는데 이런 거죠. 여기 사실은 좀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횡보기간이죠. 횡보기간에서는 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는 보통 뭉쳐 있어서 거기가 큰 음봉에 나오면 뭉쳐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계속 일단 이평선의 어떤 기울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121선을 맞고 떨어졌다, 또는 60선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한번 통과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강남자리는 한데 이렇게 좀 뭔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왜냐면 이때 살려면 이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때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벌써 그 욕심을 좀 비워야 된다. 그리고 이때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거의 본전에 파는 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팔 수 있죠. 조금 있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게 역별,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조금 안 보면 데드크로스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원봉이 크게 나온 거죠. 별로 안 좋죠.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거죠. 완전 역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두두두두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상태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월봉을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좀 약간 3번 정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역 헤드 솔저로 볼 수도 있고 3중 바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K바이오가 옛날 저점, 코로나 때 저점 그때로 생각하면 되고, 진짜 오른 거는 좀 있던데, K바이오가 오른 거는 확 올랐을 때는 언제냐면 2020년 이때가 올랐죠. 2020년 이때 돌았고, 여기서는 사실 이때 정도가 강남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61선, 120선 이렇게 평평할 때는 아싸리 밑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는 있는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별이잖아요. 두두 떨어지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떨어지냐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그래서 이때는 매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었으면 매도가 5일선, 21선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강남자를 만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다시 이때는 천천히 올랐으면 5일선, 21선 대대에서 매도했다가 강남자를 만들었다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때 매도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떨어질 때 또 떨어지고, 이 기울기 굉장히 급하고 벌써 이런 상태인데, 이때는 일단 126km 깼다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시 떨어지죠.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기간 대동물로 사용할 수 있고, 자, 제가 이거까지 다 끝났어요. 모함 AI 볼게요. 모함 AI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뭐 여러 번 고점 높이는 척 한 4번 정도 맞고 계속 떨어졌는데, 이때가 여기서도 두두두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각도가 다 그래도 21선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가 좀 무섭죠. 왜냐하면 21선도 꺾이고 그 다음에 5선 10도 꺾이고 이때가 무섭겠는데, 이때는 뭐 초반은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됐고, 근데 이렇게 사실 내려와야지 또 올라가거든요. 내려와야지 올라가. 이게 지금 AI도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오랫동안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좀 골이 좀 더 깊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나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외국인 약간 사고 있고 기관은 뭐 움직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자, 5선 11선 이런 걸 하고, 다시 여기서 차트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는 거를 알아야 되죠. 지금 현재는 맞고 떨어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올라가서 바로 못 올라가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는 5일선, 11선, 21선 이 세 가지는 이제 정배열 상태로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올랐던 종목들은 주식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면 관심 종목이 아니라 특징주죠. 특징주. 근데 관심 종목을 한번 볼까요? 관심 종목을 했던 것도 10% 이렇게 5% 이렇게 돼 있고, 1%고 0.1%, 1.75, 1. 확실히 7점 분이 또 7점 몇이 있겠네요. 전체적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다 갖고 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이 좋았으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자,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급등이 아니라 상승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포 증권 일단 넘어가고,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이것도 아마 뉴스로 보면 AI 쪽 전환사채, 신테카 바이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테카 바이오는 상승했다가 거의 다 떨어져서 상승상을 주는, 그러니까 정말 움직임이 참 그런 거고, 1% 제너빈이 유명했던 건데 이건 계속 떨어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알기 힘들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매집했던 게 보인다. 매집을 많이 하면은 이게 상을 갈 가능성은 좀 있어. 이때 다 산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완전 역별해서 한 번 올라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이오는 아마 자, 그 다음에 GL팜텍도 역시 상이 됐다,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일단은 유비온 유비온을 보고 유비온 이런 것도 다 좀 너무 쓰레기같이 움직인달까 그런 거고, 또 뭐 재밌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완전히 내려간다 또 상을 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어떤 뭐 그런 건 없어요. 오스코텍은 보니까 역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거의 제자리까지는 아니고,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매집한 것들은 뭐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거 잘 애매하죠. 매집했는지 아니면 애매하고 좀 알 수가 없다. 근데 오스코텍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사고, 어디 기관이 사고는 외국인이 사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종목을 보면은 종목 기업 다 이제 AI인가 신약 개방 뼈이식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지는 않는 지니너스도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거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 오늘 좀 약간씩 역별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장난치는 거라서. 에코프라 HG 역시 에코프로젠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종가 베팅을 했다고 보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도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딱 121봉에 딱 맞춰놨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의 몇 달이건 기다리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밀렸다 생각해도 거의 금방까지 거의 뭐 아이고 끝이겠다 이럴 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결국 털 때가 오긴 온다. 그 다음에 마라스에서 하면은 결국에는 된다. 이게 옛날에 몰렸던 것들, 그러니까 그 종목선대 나에게 물어봐 거기랑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상상상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종목인가 볼까요? 이제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역시 바이오 쪽이네. 바이오인식 솔루션, 바이오 인증 이런 거고, 수익성은 하락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래도 뭐 괜찮은 회사네요. 비청에서 역시 이제 바이오 AI 무슨 뭐 이런 바이오 인증 그런 건데,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상을 이렇게 여러 번 했던, 이게 가능한,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거는 따라가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프로젠 바이오도 퓨라카 시아표는 정말 다 모르는 게 우리가 완전히 끝에서 이거를 해서 올린다. 거의 옛날에 저점, 거의 최저점, 여러분 찍었던 그 저점 쪽까지 왔기 때문에 올린다 이런 거고, 그것도 살 수는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금양을 보자고. 금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자, 월이 아니라 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걸 넘었죠. 그리고 무조건 5일선에 닿으면은 올라간다. 5일선 밑으로 생각하는데 올라가고, 거의 다 양봉이다. 그냥 뭔가 안 좋을 때서 사라. 뭐 이런 상태인데, 금양 지금 포스코홀딩스 다 그런 상태죠. 셀바스 AI 12% 상승했는데, 셀바스 AI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되게 약간
잠깐 이제 음봉을 양봉에서 모아서, 그리고 현재 정별은 5일선 이제 조금만 이제 머물러도 5일선, 그리 5일선, 지금 5일선 21선 10선이니까 그냥 조금만 머물러도 이제 되긴 되는데, 이것도 개인이 지금 봤네요. CJV는 지금 15% 낙주 매매 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꽤 시간은 지나야 된다. 한번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간 이렇게 더블자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낙주 매매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석경 유한양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되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넓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일봉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옛날에 이제 부자빠 보면은 약간 241선도 아니고 500매치선 정도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냥 횡보를 그냥 계속하고, 얼마나 횡보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가 원료돼 있으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 다음 달 떨어진다. 또 장난치는 거네. 일단 한창은 낙점일 같은 거 넘어가고, 이런 거 하면 되죠. TCC 스틸 계속 나오는데, TCC 스틸 이게 어제 상담했던 건데, 여기서 외국인이 사긴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초가 나온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적었을 때 올라가는 게 맞네. 이런 거는 내가 볼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이 샀지만 개인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논다. 왜냐면 사상 최고가다. 그런 거지. 사상 최고가다. 사상 최고에서 얼마 안 되는 거 거기에 잡혔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런데 뭐 이렇게 가지만 5일선 15선 때도 안 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거래량 좋았어, 살 수 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상당히 TCTV 아마 이게 좋을 거예요. 그 재무가 올릭스 뭐 특이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개인은 파는 그런 상태네요. 여기서 뭔가 올라오면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잡았을 때 모르나? 그러네. 이거 잡았겠네. 원로 했을 때도 그렇고, 원로 했을 때도 거의 최고로 밑으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확 증가하는 거, 완전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원로서 그 다음에 제이전 코스메틱 보면은 근데 일단은 이때 한번 딱 했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건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죠. 매집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빨리 우리 5일선 11선 5일선 11선 완전 정비했었네요. HB 솔루션 그리고 5일선 11선 살짝 더 올라가 이런 식이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되고, 이것도 관심 종목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큐로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큐선에서 올렸다 이런 거고, 고점 시절 여러 번 하다 떨어졌고, 여기서는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역배열 상태 이거는 어쩔지 모르고. 자, 프리엠스 오랜만에 듣던 얘기인데, 프리엠스에서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프리엠스가 역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옛날에 굉장히 했던 종목인데, 기업을 보면은 이게 좀 시가총액이 581억밖에 안 되고 수익성 하락인데, 다만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없어. 이게 정시관련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긴 해요. 분기로 봐서 3월 30일, 자, 영업이익 3억, 그렇게 나쁘지 않고 유보율 있고, 따뜻한 회사다. 약간 MCU 클러스터, 산업용 차량 쪽이네. 중장비 제어 쪽이고, 유효 기반, 인지용품, 중동.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는 이때가 강남대교만 나오는데, 이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7,000원, 8,000원, 7,500원, 7,000원, 74. 별로 올라가진 않네.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전약품이 연속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전약품이 지금 61선, 120선이 좀 평평해서 괜찮은 상태야. 다시 행보가 좀 됐다는 얘기고,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만난 60선 완전 정배열로 와우 되겠는데, 조금만 버티면 국전약품은 완전 정배열 되겠는데. 그래서 자, 셀바스 하나기술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안 만나서 간다. 5세 10세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샀다가 일단 팔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관심 종목에 하나기술도 있고, 셀바스,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승 거래되는 시가총액, SFT, FOST, 강원칩스, 이거 강원칩스 계속 역시 5일선, 11선 대단한데, 이건 계속 갖고 있지. 5일선, 11선 대단 됐잖아. 그리고 사실은 만나서 비싸지도 않았네, 5일선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돼요. 왜냐면 지금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고, 이거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돈 강원칩스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네. 거래량이 하여튼 많으면 안 돼. 오늘 줄었네. 강원칩스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 좀 52주, 55가 넘는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롱라이트도 유명한 거거든요.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역배열이 이렇게 돼 있지만 빙빙하면서 기술은 완전 정배될 수도 있다. 완전 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안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봅시다. 관심 종목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그냥 살 필요가 없어. 5일선에서 이게 그렇게 되더라도 5일선 11선 하는 거 그런 건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이해가 안 되고, 성화이텍도 이렇게 됐을 때 데드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사실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 게 하나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역시 5일선 11선 데드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웰바이오텍 포스코DX는 역시 그래도 위에 올라가서 데드가 안 나. 여기 보면 데드가 아슬아슬하게 안 나면서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포스코DX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가 역시 다시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5일선 10선 데드 났을 때 돼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건 괜찮잖아요. 삼성중공업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재롱전기 아직 가지고 있는 재롱전기도 차트를 보면은 지금 5일선 10선 데드가 나고, 이거는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뭔가 안 터지면 좀 힘든, 재롱전기는 좀 힘든 건데, 과거에 보면은 21선 갔다가 확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5일선 21선 데드도 그렇다. 뭐 조금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이게 지금 위험한 자리. 그런데 지금 아직 엉켜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더 내려가면은 좀 위험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각도가 떨어졌지. 근데 이것도 혹시 좀 떨어져. 그래서 5선, 11선, 20선이 밑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은 뭐야, 이게 열려 있잖아. 여기도 열려 있고, 밑으로 각도 가면서 이렇게 되면 그냥 무섭죠. 그 다음에 또 JYP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면이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 당연히 더 역헤드앤 솔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떨어지면 헤드앤 솔저 4번을 뭐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건 모르는 상태네요.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는 열려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HPSP는 아직 괜찮은 상태거든. 왜냐면 데드도 안 나고, 데드가 나면 이때 샀던 사람들은 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을 빅저를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지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2차전지, 레버리지, 이거는 지금 뭐 레버리지 말고 자 2차전지 산업을 보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 꽤 오랫동안 2차전지 산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거의 겹쳐있는 부분, 여기가 강남자리 아니면 여기가 강남자리인데, 이게 강남자리는 치고는 너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보통 좋지가 않은데, 그리고 2차전지가 이때가
이때는 뭉칠 강남자리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건설도 한번 차트 한번 볼까? 역시 강남자리를 만들진 않았고, 강남자리는 한 이 정도 강남자리죠. 자, 5일선, 11선, 20선 정확히 보면 이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벌써 여기라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강남 자리를 말아놔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평평하고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더 아싸리 밑에 있었으면은 21선 밑에 있었으면은 밑에서 강남 자리가 되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게 싹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쭉 길게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21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꽤 이제 높은 자리에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돼야지, 조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돼야지 61선 완전 정별이 이제 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 정별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도 이거를 우리가 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매도하냐 사실 모르는데, 좀 뭐 사실은 위험하긴 한데, 이제 초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위험한 자리는 어떠냐, 이때 위험하죠. 이때 다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지고, 5선 특히 그렇게 떨어지고, 이때 이거 딱,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게 아니면은 이때 위험하죠. 이때 이렇게 해서 이거 뭉쳐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 다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게 안 나오면 괜찮다 이런 얘기고. 자, 자동차도 한번 보고. 지금 강남자리 없어. 자동차도 이때 강남자리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대두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별로 먹을 게 없죠. 별로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있는 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선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선은 있고 120선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61선도 있고, 지금 상당히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잖아. 그러니까 61선으로 해서 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61선에 그 지지를 받고, 왜냐? 이게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다 계속 양의 그 기울기를 갖게 돼요. 물론 이때는 이게 올라갈지 말지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요거를 깨면은 내려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강남 자리가 굉장히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해안도 차트로 봤을 때는 강남자리 훨씬 전에 만들어서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이게 완전히 올라갔지만, 강남자리는 오히려 이때 이 정도 강남자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하죠.